영화 키메라가 도착했습니다. 이 작품은 알리체 로로아오 감독의 신작인데요. 제76회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하기도 했고요. 봉준호 감독은 그녀에 대해 20년 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떨칠 감독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도 로로아오의 신작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TMI지만 키메라가 진출한 76회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은 쥐스틴 트리에 감독의 신작 추락의 해부가 수상했죠. 저는 지금까지 알리체 로로아오의 작품은 단 한 편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행복한 라짜로. 국내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키메라와 행복한 라짜로는 결이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과거와 현대가 이어지고 있는 듯한 연출적 터치가 있고요. 영화 속에 판타지적인 요소가 놓여 있기도 하죠. 행복한 라짜로에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라짜로라는 인물 자체가 그럴 것이고요. 키메라에서는 키메라라는 주술적인 상태에 빠지는 아르투의 면면이 그럴 것입니다. 두 영화 모두 좋은 의미에서 어수선하고 독특하죠. 키메라에서 아르투와 친구들이 마을의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시퀀스가 있는데요. 제가 본 것이 정확하진 않지만 행렬 중에 라짜로의 얼굴이 잠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키메라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의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아르투는 다시 도구를 하러 돌아갔을까? 영화의 끝자락 아르투는 이탈리아와 재회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랑이 시작할 듯한 로맨틱한 분위기가 펼쳐지죠. 그런데 그러한 기대감을 뒤로 한 채 그는 그곳을 떠나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던 다른 도굴꾼 패거리에 합류하는데요. 아르투의 선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리뷰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메라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È 2000 anni che ci aspetta questo. 앞서 드린 질문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아르투는 왜 도굴꾼으로 되돌아갔는가? 이에 대한 탐구는 두세 가지 갈래로 분석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르투의 내면 혹은 정체성, 그의 선택에 갖는 의미 등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그에 대한 제 견해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투의 행동에는 일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과거를 향한 집착에 가까운 그리움을 보인다는 점. 영화의 오프닝부터 그렇습니다. 막 출소한 아르투는 기차에서 잠이 드는 것 같고요. 꿈속에서는 옛 연인인 베니아미나가 등장합니다. 아르투는 영화 내내 과거의 애인을 희구하죠. 심지어 영화의 끝 굴에 갇혔을 때도 환상처럼 보이는 한 줄기 빛에서 베니아미나라는 구원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키메라는 베니아미나로 시작해서 베니아미나로 끝나는 영화라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거론되지는 않지만 그녀는 이미 유명을 달리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플로라의 딸들이 이제 더 이상 베니아미나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니까요. 말인즉슨 아르투는 죽은 과거인 베니아미나를 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도굴 행위와 공명하죠. 아르투 패거리는 무덤, 사원 근처의 땅들을 파 그 안에 있는 부장품들을 작물로 넘기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이미 죽은 과거를 발굴하고 있는 것인데요. 마치 죽은 베니아미나를 그리워하는 것처럼요. 이러한 관점에서 아르투는 왜 다시 도굴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끌고 온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르투의 정체성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말이죠. 이러한 아르투의 정서와는 다소 무관하게 그가 과거에 천착하는 행위 자체가 표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추측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데요. 아르투와 친구들이 파낸 물건 중에는 고대 이탈리아를 이루던 나라인 에트루리아의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신상이 특히 그렇겠죠. 그런데 영화에는 이 에트루리아를 경유한 인상적인 대사가 있습니다. 스파르타코의 하수인으로 밝혀지는 멜로디가 느닷없이 카메라를 쳐다보며 말을 거는 장면.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거 에트루리아는 여성 중심의 공동체였다라고 말이죠. 멜로디가 염두에 둔 청자는 분명히 관객이라고 생각하고요. 배우가 카메라를 쳐다본다는 측면에서 극영화의 기본 공식을 뒤드는 이 형식은 저에게 일종의 강조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관점으로 조금 더 파보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메라에는 두 개의 에트루리아가 존재한다라고 말이죠. 먼저 플로라를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딸들로 구성된 집단이 있을 것이고요. 이탈리아를 포함한 여성들이 폐건물을 정돈해 일군 집단이 있을 것입니다. 아르투의 입장에서 이 두 공동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자는 그를 왕처럼 대우해줍니다. 플로라는 마치 잃어버린 아들이라도 온냐 그의 방문을 기뻐하고요. 심지어 딸들이 아르투에 대해 비아냥거린 듯한 말을 하자 물을 뿌려버리기도 하죠. 반면에 이탈리아 공동체는 그를 하인처럼 대하는데요. 농담인 듯 진담인 듯 이것 할 줄 아느냐 저것 할 줄 아느냐고 묻기도 하고요. 이러저러한 일들을 시키면 되겠다는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르투는 이건 하인이 해야지 라는 말을 하며 설거지를 본인이 맡아서 하기도 하죠. 이뿐만 아니라 전자의 집단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후자의 집단에는 삶의 그림자가 얼룩져 있는데요. 플로라 공동체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베니아미나와 관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죽음과 연결될 것이고요. 이탈리아 공동체에는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말한다는 측면에서 삶과 연결될 것입니다. 사실 처음 플로라가 등장할 때 그녀는 마치 시체처럼 엎어져 있기도 했고요. 이탈리아는 두 아이를 플로라의 집에서 몰래 키우고 있기도 했죠. 그러니까 키메라는 한 곳에 뭉쳐있던 두 에트루리아가 분기되는 영화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집단의 정체성 차이는 종이라는 소재를 통해 표현되고 있기도 한데요. 영화 속에서 종이 아닌 다른 명칭이 있었는데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종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플로라는 이탈리아를 호출하는 용도로 종을 딸랑딸랑 울립니다. 그런데 이 소재는 아르투가 이탈리아에게 주는 선물로 한 번 더 등장하죠. 그는 도굴 도중 줍게 된 물건을 개인적으로 간직하고 있다가 이탈리아에게 주게 됩니다. 기분 좋게 선물을 받았던 이탈리아는 후에 그 물건이 죽은 자의 것임을 알게 되고요. 화를 내며 땅에 버려버리죠. 그러니까 종에는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어려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종을 이용하는 플로라와 종을 버리는 이탈리아는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플로라와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던 종이 실제로 같은 물건이란 뜻은 아니고요. 비유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르투의 입장에서 플로라 공동체에는 높은 위상의 대우와 죽음의 얼룩이 있는 것이고요. 이탈리아 공동체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상의 대우와 삶의 얼룩이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베니아미나를 좇고 죽음을 발굴하는 아르투는 결국 전자의 집단과 싱크가 맞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그가 다시 도구를 선택한 이유도 이러한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화에는 플로라 이탈리아 이외에도 두 가지 공동체가 더 있습니다. 바로 도굴업자 패거리가 그런데요. 한쪽은 아르투의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른 쪽은 스파르타코의 사주를 받고 경찰에 인척했던 조금 더 큰 규모의 패거리들입니다. 두 공동체는 몇 가지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실상 아르투를 착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전자의 친구들은 우정을 빙자하지만 아르투가 여신상의 머리를 바다에 번져 큰 돈벌이를 어그러뜨리자 그를 집단에서 배제해버리죠. 아르투는 감옥에 있는 동안 그가 도굴한 물건들을 화분 아래 숨겨놓았는데요. 그의 친구들은 그것을 지켜준다는 명목하에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아르투의 재산을 도굴한 것이죠. 후자의 집단은 좀 더 명확한데요. 그들은 아르투에게 굴에 먼저 들어가라고 발견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우리의 룰이라고 반협박식으로 종용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두 집단은 모두 남성들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동일합니다. 물론 친구들의 경우에는 여성 멤버가 한 명 있긴 하지만 나중에 밝혀지는 사실은 그녀가 그곳을 떠나 이탈리아 공동체에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명령만을 해서 싫다며 나는 그 집단에서 나왔다는 맥락의 이야기를 하니까요. 도굴 패밀리는 분명히 두 여성 공동체와는 결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저에게는 창작자가 젠더적 측면으로도 어떤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To estimate the inestimable. 챕터 1의 논지, 그러니까 왜 아르투는 다시 도굴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르투는 예술가다라고 말이죠. 아르투는 도굴꾼이긴 하지만 사실 고고학자를 꿈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오프닝 시퀀스에서 기차칸에 함께 탄 여성들이 혹시 학자세요? 라고 묻기도 하죠. 이런 관점으로 파보면요. 그가 행하는 키메라라는 의식은 사실상 예술가적 신미한 찜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르투가 아티스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석성의 머리를 바다에 집어 던지는 장면이겠죠. 이건 인간들이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문장을 읊조리며 말이죠. 그렇다면 아르투는 예술가적 욕구 때문에 다시 도굴을 하러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르투는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아티스트 재질의 캐릭터인 것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그는 창작자인 아레체로로와 포개지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술을 도굴이라는 방식으로 해야만 하는가? 저는 여기에 창작자의 자조적인 어조가 녹아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말이죠. 말인즉슨 자본과 결부되지 않으면 예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적 고려, 악랄하게 말하면 일종의 타협. 만약 아르투가 애초에 스파르타코가 고용한 도굴꾼 패밀리에 합류했었다면 여신상과 같은 대단한 유물들을 더 잘 향유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조금 더 소규모인 집단과 함께 함으로써 평민의 무덤에 있는 부장품 정도만 접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거대 자본에 의탁했다면 자신이 원하는 더 큰 예술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대중 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겠죠. 영화에는 이러한 의식이 카메라라는 소재를 통해 표현되고 있기도 한데요. 두 장면 기억납니다. 아르투와 친구들이 퍼레이드를 할 때 멜로디가 나타나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묻죠. 이후 그녀는 이들과 함께 다니며 중간중간 카메라를 듭니다. 나중에 밝혀지는 사실은 그녀가 스파르타코의 직원이었다는 것인데요. 아마도 그녀가 촬영을 한 이후에는 염탐을 하라는 보스의 지시 같은 것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카메라와 돈이 얽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 아르투와 친구들은 도굴을 한 물품들을 자루에 넣고 달아나는데요.
한 관광객 가족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화로는 자루를 내려놓고는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작물을 들고 가죠. 즉 이때의 카메라는 돈과 돈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죠. 결국 영화는 카메라로 찍는 예술일 텐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카메라와 돈이 붙어있는 이러한 연출에는 알레체 로로와의 자기 고백 같은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리뷰의 마지막으로 영화 속 불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메라에는 불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투는 담배를 태우기 위해 라이터 등을 이용해 불을 피우는 장면이 있죠. 그중 특히 저는 두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아르투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가스통 자체에 불을 붙여 자는 동안 추위를 이겨내는 장면. 또한 아르투가 플로라의 집에서 처음 이탈리아를 대면할 때 그녀는 가구를 부숴 땔감을 만들고 있기도 했습니다. 두 장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결국 키메라의 태도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문명은 불과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문장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이 작품은 인간의 시작점을 짚고 있는 것입니다. 불을 발견했던 그 시기에는 자연의 일부에 불과했던 인류가 영화의 배경이 되는 20세기 후반에는 많은 것이 변해 있죠. 도구를 하며 과거를 파헤치기도 하고 발전소가 개발되기 시작하는 이탈리아의 풍경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한 자본에 의해 사실상의 착취가 벌어지기도 하죠. 그러한 역설에 대한 창작자의 코멘트는 아닐까 추측되더라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키메라는 하마구치 류스케의 근작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와 접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키메라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와 죽음에 중독된 도굴꾼이자 고고학자이자 예술가인 아르투.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털 범죄는 보이는 걸 쫓아가면 안 돼. 그러자. 뭐야 이씨. 이게 뭐야 밥 시킨 거?